안녕하세요. 원희 내정 간섭과 국민항의 개혁 정치를 강의할 태권도 경호학과 윤면빈입니다. 원과 고려의 관계는 수십 년간 대몽항쟁을 겪은 뒤에 고려는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고 원이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은 고려 국왕을 온전시킨 뒤에 여러 간섭과 통제를 가하여 왔고 원이 내정 간섭으로 고려의 위치는 크게 떨어지며 군사와 물자 부담을 지게 되었죠. 원은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횟수의 전쟁이 치러질 때마다 고려에서 군사, 식량, 무기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행위죠. 원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원과 연결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세력이 권문 세력입니다. 권문 세력은 원이 힘을 뒷배경으로 삼고 정동행성 이문소에서 그들을 옹호하는 바람에 고려의 정치 운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굉장히 난잡해져요. 막 양민인 사람들이 신분이 노예로 바뀌고 막 땅도 빼앗고 되게 못된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원나라는 고려라는 복속국을 그대로 독립국에 두고 지배 체제를 인정하면서 다루가치를 파견합니다. 이 다루가치는 원나라에서 보내는 건데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나라 이 다루가치 입맛대로 고려를 이제 간섭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고려를 억압하고 많은 재화를 수탈해 갑니다. 원은 고려의 국왕을 부마로 삼아가지고 예우와 통제를 병행시킵니다. 여기서 부마는 임금이 사위를 말하는데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죠. 고려의 왕이. 그래서 사위로서의 예우를 갖춰주되 이제 사위니까 더 압박을 크게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통제를 시킵니다. 그렇게 고려는 원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고려의 정치 운영에도 변개가 돼요. 원은 정동행성을 설치해가지고 고려 정치에 간섭하고 고려의 왕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고려 왕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폐위시키고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즉위시키고 그리고 왕의 이름에 충자를 넣어가지고 원에 충성을 다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칭합니다. 원나라를 이제 원나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고려의 왕이. 백성들 또한 몽골의 풍습을 따르게 했으며 특산물과 사냥에 필요한 매를 가져가고 수많은 여자를 수탈해 갑니다. 원나라에 보내지는 여자를 공녀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원은 고려의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해가지고 고려 영토를 일부 직접 통치합니다. 원나라에서. 여기서 동령부는 서경, 쌍성총관부는 철령, 그리고 탐라총관부는 제주도.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통치하는 거죠. 고려의 왕자는 원에서 머물러야 하는 수기 생활을 마쳐야 합니다. 수기 생활은 속국인 나라들이 직접 원나라에 가가지고 볼모로 잡혀 있는 건데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원희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부마국을 형성시킵니다. 부마국은 아까 말했듯이 고려의 왕을 이제 원나라의 공주와 결혼시켜가지고 사위로 삼아서 예우와 통제를 병행하는 거죠. 권문세족은 권문과 세족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고려 후기 문벌귀족이 무신정변에 의해 몰락하면서 대몽항쟁 이후 새로 형성된 지배 세력입니다. 권문세족은 문벌귀족 일부와 무신 정권기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무신 일부, 지방 출신으로 과거에 합격한 신진관인 일부입니다. 원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출세한 이런 부원 세력들을 권문세족이라 합니다.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공민왕은 원과 명 사이의 교책이라는 상황 속에서 틈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친원 세력인 권문세족을 숙청하고 자주 정책을 펼쳐요. 이 자주 정책은 몽골풍을 금지시키고 격화된 고려의 관제를 복구시키며 내정 간섭인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시켰고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혁파시킵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가지고 천령 이북이 영토를 회복하기도 하고요. 전과 후로 나누자면은 전의 고려는 변발과 몽골 의복을 입고 있던 고려인들이 많고 이제 공료도 보냅니다. 정동현성 인문서에 의해 백성들이 땅을 권문세족에게 빼앗기고 다수 농민 등이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반면에 개혁을 한 이후에는 변발과 몽골 의복이 금지되고 공료를 보내지 않아요. 100년 동안 보냈던 건데 전민 변정도감으로 이제 땅과 신문을 되찾습니다. 권문세족을 숙청시키고 천령 이북 지역 땅을 되찾고 원희 내정 간섭을 약화시키죠. 신도는 화왕세의 이제 승려입니다. 승려인데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해가지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면으로 되돌려주어 국가 재정을 확충시켰죠. 전민 변정도감은 토지나 농민을 이제 되찾기 위해 빼앗겼던 거를 다시 이제 되돌려주기 위해 설치한 임시 개혁기관입니다. 공민왕에게 힘을 주었던 원나라의 공주가 있습니다. 노국대장 공주는 제31대 공민왕이 왕비이며 원나라 공주이며 공민왕이 원나라에서 수기 생활을 할 때 노국대장공주와 혼인을 했습니다. 노국대장공주는 고려 공민왕이 후비로서 책무를 다하였고 공민왕이 정치 운영을 지지하며 목숨도 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흥왕사의 난을 보면은 김용은 원나라의 황제의 명을 받고 왔다 하고 50여 명이 자객을 끌고 공민왕이 침소로 들어가 시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국대장공주가 공민왕이 침소 앞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실패했죠. 또 한 번은 공민왕이 베이징에서 이제 인질 잡혀가지고 귀국하던 길에 몽골이 복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노국대장공주가 이제 공민왕에게 크게 꾸짖는데 그 말이 고려의 왕이십니까? 몽골이 신하이십니까? 몽골이 복장으로 개경으로 들어가실 겁니까? 라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고려 이 공민왕이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되니까 후처를 이제 드리게 합니다. 공주도 이제 그거를 괜찮다 했는데 이제 막상 겪어보니까 괜찮지 않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시금을 전폐해가지고 단식투쟁을 해가지고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고 이제 공주만 바라보는 상황이 돼서 결국 그 아이를 갖게 됩니다. 공주가 우연찮게 아이를 갖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있었는데 공주가 난산이 돼가지고 사망합니다. 공민왕이 이에 슬퍼해가지고 정사를 그 뒤로는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공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일이 진짜 100년 동안 이루어져가지고 일반 백성뿐만이 아닌 귀족이 딸도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권위가 떨어진지 여기서 알 수 있죠. 귀족이 딸을 데려갔다고 하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조언이 풍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도 데려가니까 이제 원에서 사신을 보내 부녀자를 요구하고 결혼도감을 설치해서 총가의 여자를 데려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에 데려간 여자는 원에 항복한 그러니까 금나라 애들 그 남성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는 100년간 수천 명이 공녀로 끌려갔고 한 번에 500명씩이나 끌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유행은 있었습니다. 이게 고려에도 유행이 있었는데 고려에는 원나라의 복장인 몽골풍이 굉장히 유행을 했고 변발, 호복, 족두리, 연지, 만두, 소주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몽골풍이라고 하는데 연지는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 그 빨간 거 광대뼈 쪽에다 바르는 거 그게 연지고요. 볼에 바르나? 그리고 저희가 흔히 자주 즐겨 먹는 만두 그것도 이제 원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설렁탕도 원나라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원나라도 이제 저희 고려의 이제 영향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고려의 떡과 의복,
고려 청자, 담배 등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이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고려풍 또는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이상 태권도 경호학과 임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